경기도의 한 아파트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8세 김순자 씨에게 그날은 잊을 수 없는 상처의 날이 됐습니다. 순자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였습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남편과 아들 민수를 키웠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민수와 며느리 은영, 그리고 손주 하준과 함께 살며 손주를 돌봤죠. 매일 아침 손주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순자는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은영과의 관계는 늘 미묘했습니다. 은영은 순자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사소한 집안일에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엔 서글픔이 쌓여갔죠. 어버이날, 순자는 정성껏 갈비찜과 나물을 준비해 가족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 은영이 툭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그 말은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순자에게 그 말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식탁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고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날 이후 순자는 가족과의 소통을 끊었습니다. 밥을 방에서 혼자 먹고 손주 하준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순자의 태도를 예민함으로 치부했고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12살 하준은 할머니의 침묵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순자의 방은 그녀의 작은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첫 1년, 순자는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을 보거나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죠. 민수가 어린 시절 그린 그림,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 사진 속 웃음은 이제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적었죠. 은영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고. 민수가 어릴 땐 자신이 세상 전부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어도 다들 잘 사는 것 같다고. 내가 여기 왜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일기장을 채웠습니다. 일기장은 순자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녀는 하준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그래도 하준이만은 날 잊지 않겠지 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순자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영은 순자가 예민하게 군다고 불평했고 민수는 나이든 어머니의 변덕이라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하준은 부모님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순자의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2020년 여름 14살이 된 하준은 우연히 할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을 바꿀 일기장을 발견했죠. 여름 방학 숙제로 가족 인터뷰를 준비하던 하준은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하준은 방에 들어갔고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기던 하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기장에는 순자의 깊은 상처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내가 없어도 이 가족은 잘 지낼까? 라는 문장은 하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순자가 하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은영의 말로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게 된 하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준은 즉시 부모님에게 달려가 일기장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 방에 틀어박혔는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은영은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순자가 감정적으로 구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민수 역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하준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부모님을 다시 잊고 싶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주는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모님에게 전하기 위해 작은 행동을 시작했죠. 매일 아침, 하주는 순자의 방문 틈으로 편지를 넣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 친구들과의 추억,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를 적었죠. 할머니가 웃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문장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며 하주는 작은 희망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순자가 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문틈에 쌓여갔죠. 하지만 하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준의 진심이 그녀의 단단한 마음을 녹였죠. 어느 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하준을 사랑하고 그의 편지가 큰 위로가 됐다고 적었죠. 그 답장은 하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순자의 답장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은영은 여전히 순자가 감정적으로 군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수는 하준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어머니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15세 생일에 할머니를 초대하기로 한 것이죠. 2021년 하준의 15세 생일. 그날은 순자의 마음을 열고 가족을 다시 잇는 날이 됐습니다. 하준은 생일 파티를 빌미로 부모님에게 할머니를 초대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은영과 민수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순자가 나올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준은 생일 아침 순자의 문틈으로 특별한 편지를 넣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이 할머니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적었죠.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준의 진심이 그녀의 단단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케이크와 풍선, 그리고 하준의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하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하준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영과 민수는 순자가 나온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아직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준은 순자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했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준의 작은 노력이 가족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준의 생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시작이었죠. 생일 파티 후 하준은 부모님과 할머니가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족 앨범을 꺼내 민수의 어린 시절, 순자에 헌신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죠. 민수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해준 수많은 일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준은 은영에게 순자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순자의 아픔,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말로 인한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영은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은영은 순자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몰랐다며 순자가 가족의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자신의 무심함을 반성하며 어머니와 포옹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준의 진심이 가족을 다시 잇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3년의 긴 어둠 끝에 순자의 방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순자는 다시 가족 식탁에 앉아 하준의 이야기를 웃으며 들었고 은영과 함께 요리를 준비하며 민수와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집안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준은 여전히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틈이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순자는 하준의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당신의 가족은 어떤가요? 때로 상처를 주고받아도 진심은 결국 서로를 이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전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실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